첫 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때 대선 공약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완화 수준입니다. 그것도 생계급여는 해당되지만 정말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분들 중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무려 50만 분이나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세기 개발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 모두 다 맡기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국가가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주 돌봄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 맞벌이 부부 중에서 부모님들께 그 아이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원씩, 아이가 둘이라면 매달 4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도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보는 노인분들도 인정받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철폐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중에 10%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는 절반 정도는 수능,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시라는 게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아무리 자기와 아는 학생이 앞에 나와 있더라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죠. 거기다가 또 부모 찬스로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폐지한다, 그 입장이고, 안철수 정부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없애려고 합니다. 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 운영의 관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위의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 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라고 지칭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은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갇혀 있거나 숨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 대형 서점에 들으려 책도 보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 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상화해서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에 책임 있는 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꼭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치 보복 금지하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잉태하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 제가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